더 해빙 162쪽 해빙의 신호등. 내 앞에 놓인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것도 내면의 감정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원리는 모르지만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지 않는가. 한 번은 참석자 중에서 한 명이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2주 전이었어요. 뒤에 오던 차가 제 차에 부딪혔죠. 범퍼에 살짝 기스가 났지만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고낸 분에게 그냥 가도 좋다고 했죠. 그분이 하도 고맙다고 하니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제가 뒷차를 박았어요. 그런데 차 주인이 나와서 범퍼를 손으로 쓱쓱 문지르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세상도 그것을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것을. 세원의 말을 들어서일까? 금방 이해가 갔다. 그 사람도 감정을 활용해 자신 앞에 놓인 세상을 바꾼 것이었다. 최근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부쩍 공돈이 들어온다고 느껴지는 기간이었다. 한참 전에 빌려준 돈이 갑자기 돌아오거나 몇 달 동안 밀려있던 출장비가 뒤늦게 입금되었다. 언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큰 돈을 발견하고 내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넣어둔 것이었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돈이었지만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 이유는 내가 통장을 볼 때마다 있음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다시 서연의 이야기에 집중할 시간이었다. 이제 해빙의 신호등을 아실 차례예요. 신호등이요? 네. 우리도 초록불에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 멈추잖아요. 해빙 신호등도 비슷한 원리예요. 소비를 할 때 해빙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이 그것이죠.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에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다. 막상 해빙을 해보니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가 항상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았다. 그런데 그걸 알려준다니.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미 신호등을 쓰셨는걸요. 백화점에서 구두를 골라놓고 사지 않은 경험을 말씀하셨죠? 그때로 돌아가면 구두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불편하고 긴장됐어요. 뒤에서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죠. 그래서 구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거예요. 해빙이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건 멈추라는 신호예요. 혹시 도박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인상을 쓰고 담배만 피우고 있었죠. 그중 편안하거나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 반대였죠. 우울해 보였어요. 맞아요. 그건 긴장과 불편함이죠. 내면의 목소리와 다르게 행동하니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신호를 느낀다면 신호등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빨간불이네요. 빨간불이란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었다. 나는 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초록불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니 얼마나 자연스럽겠어요. 검은 샌들을 샀을 때가 떠올랐다. 그것은 편안함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 몸과 마음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차이를 알겠어요. 이걸 살 때는 확실히 초록불이었어요. 그 즐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는걸요? 서운이 빙그레 웃으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오른쪽 눈 앞에 들어 올렸다. 나도 그 동작을 따라하며 물었다. 이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헤빙 신호등을 할 때 이 동작을 취해보세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각계의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작을 알려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하, 헤빙 모션이군요.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양손을 가지런히 무릎을 올린 채 서연이 자상하게 일러주었다. 헤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도록 해주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운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헤빙의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분명함으로 느껴질 거예요. 점점 자신감이 있게 되었다. 헤빙의 신호등을 이용해보세요. 초록불을 느끼면 그대로 돈을 쓰고 빨간불에 멈추는 거예요. 빨간불은 긴장,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에요. 초록불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죠. 헤빙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껏 누리게 해주죠.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헤빙의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고 그 답은 자신만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헤빙을 하면 점점 그 온기가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구루 스토리. 비바람이 치다. 언니, 큰일 났어.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집이 발칵 뒤집혔어. 어떡하면 좋지? 드디어 왔구나. 울먹이는 동생의 목소리에 들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대학 1학년이 되던 해 알지아 금융위기로 인해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다. 집은 아수라장이었다. 채권자는 소리를 지르고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서연은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아빠에게 2년 전에 여러 번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아빠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아빠가 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서연만 침착했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일이 쉽게 풀리니까요. 곧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고 결국 문제가 해결될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해로이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서연은 잘 알고 있었다. 위기가 닥쳐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된다는 것을. 집을 담보로 재판이 8개나 걸려 있어도 서연 덕분에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다. 서연 또한 집안 사정을 내색하지 않은 채 대학 생활에 충실했다. 다음 해가 되어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다. 나는 힘든 일을 모두 겪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느끼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악연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 때문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해야 했고 연인이었던 이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에 제안을 받아들여 안 겪어도 될 좌절을 미리 맛본 적도 있었다. 힘들 것을 알았지만 그 고통만큼은 진짜였다.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질 정도로 괴로운 나날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의 느낌과 대응 방법을 모두 기록하고 성찰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서연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마음 먹는 것에 따라 얼마든지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발 더 나아가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되돌아보면 모두 책에서 얻기 힘든 귀한 배움이었다. 몇 년이 지나고 아빠의 사업 문제는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어머니는 위기를 발판 삼아 집안을 더 크게 일으켰다. 그녀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고, 새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19. 빨간불. 내면에 도시의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나는 호텔을 가던 발걸음을 돌려 강변을 걸었고 파리의 밤을 만끽하며
걷고 나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헤빙을 하며 얻게 된 교훈이었다. 걸음을 옮기며 나는 자연스럽게 서운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마치 신화 속 주인공에 대해 듣는 것 같았다. 7살에 행운을 가져다줄 운명임을 할머니로부터 알게 된 뒤 10대 시절 고전을 마스터하고 20대에 부자들이 추종하는 선지자가 되다니 마치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녀는 실제로 매혹적인 여성이었다. 그래서 선뜻 다가서기가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것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가까이에서 본 서은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다. 내 사소한 감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었고 나를 귀하게 대해주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었고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품은 처음이었다. 가끔 그녀의 개인적인 면이 궁금했다. 세상을 통찰하는 삶이 혹여 외롭지는 않은지, 결혼을 할 건지, 취미가 있는지, 더 가까워지면 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쇼핑몰에서 세일을 알리는 메일이 온 것이다. 버튼 아이디어가 올랐고 조금 전에 배운 헤빙 신호등을 써봐야겠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호텔에 돌아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